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많이 팔린 책인데요. 은근히 계속 많이 팔리는 그런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가령 이 사피엔스 같은 책은 인문 베스트셀러 10위권 안에서 떨어져 본 적이 별로 없고요. 또 방송 같은 거를 타면서 계속 좀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피엔스 책이 네이버 책 검색에서 보면요, 리뷰 수가 한 160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요, 리뷰 수가 2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빵 떠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기보다는, 물론 이 책도 유명하지만요, 그런데 그 양상이요, 계속적인 입소문으로 꾸준히 팔리고 인기를 얻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광고인으로 유명한 박웅현 작가의 8단어입니다. 이 책은 정말 입소문이 탄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독서 모임 같은 데서 같이 읽고서 이야기해보는 책으로 많이 선정되곤 합니다. 제가 가진 책이 2018년판인데 이때 이미 140세예요. 1세에 1000부씩만 찍어도 14만 부가 나간 거고요. 근데 인기 있는 책을 1000부씩 찍을 리는 없잖아요. 더 많이 찍게 되니까 적어도 40에서 50만 부 이상은 나갔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 책이 입소문이 탄탄한 이유는 읽고 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의 부제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거든요. 인생에 대한 이런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끌어내는 그런 책입니다. 인문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신의 일상과, 그 박웅현 작가의 일상과 광고 경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매우 쉽게 써 있어서 가독성이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도끼다 라는 책이 알려지면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게 된 박웅현 작가가 자신의 강의록을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8단어입니다. 인문학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좋은 얘기는 하는 걸 알겠는데 이제 팍 와닿진 않죠. 저자는요, 이 같은 내용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요. 제가 딸아이에게 해주었던 혹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이렇게요. 직관적으로 팍 와닿잖아요. 책이 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써 있습니다. 광고 카피처럼 축약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멋진 말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과 딱 밀착되어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메시지가 와 닿는다는 것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8단어를 생각하며 살자라고 해서 책 제목이 8단어인데요. 그 단어들은 각각 자존, 본질, 고전, 견, 본다라님의 견이에요. 현재, 권위, 소통, 그리고 인생입니다. 처음에 자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고 답을 내 안에서 찾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느낌에 더 집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존감이 있어야 자신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자신의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본질 찾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고전입니다. 시간을 뚫고 살아남은 고전은요, 그 핵심 메시지가 시대를 관통할 만큼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질과 연결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자신의 자존이 서 있게 되면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견, 네 번째 단어, 본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현상, 같은 말이라도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인생이 달라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자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파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 3일밖에 못 머물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서울 시민인데 남산타워 안 올라가 본 사람 참 많고요. 한강 유람선 안 타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고요. 또 언제든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을 안 하는 건데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곁에 늘 있기 때문에 고마운 줄 잘 모르게 되는 가족 같은 경우입니다. 기껏 가족여행으로 놀러 가서 짜증만 내다가 돌아와서 돈 쓰고 이게 뭐야 하고 화냈던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행이요, 정말 한 번밖에 없는 가족여행이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감으로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5번째 단어 현재인 거죠.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눈이 미래에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희생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영영 안 오게 됩니다. 항상 미래를 기약하거든요. 지금을 희생하고요. 단풍을 보기 위해 꼭 설악산에 갈 그날, 언젠가 올 그날을 기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길에도 단풍은 와 있을 테니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 말이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는 저도 강연할 때 학생들한테 상당히 많이 하고요. 제 책에도 썼던 이야기인데요. 거의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하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요. 일단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할 시간에 현재에 집중하고요. 바로 실천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만들어가는 현재가 결국 미래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기까지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면 다른 두 단어, 그러니까 6번째, 7번째는 권위와 소통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괜히 높은 사람 앞에 딱 서면 움츠러드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불합리하고 동의되지 않은 권위에는 복종하지 말자라는 게 권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단어 소통은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같은 말도 좋은 표현을 써가면서 대화하자라는 것이 7번째 단어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단어 인생은요,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처음 가는 길인 거잖아요. 50살인 분이 70살을 미리 살아본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기회는 옵니다. 길게 보면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박웅현 작가의 8단어의 메시지, 그러니까 자존감을 강조하면서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고 꿈꾸지 말고 지금 현재를 살자라는 이 메시지들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은 에세이들에서 이야기하는 조금은 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책에 나온 게 2013년이거든요. 그때 이런 메시지를 내었다는 것은 이분의 식견과 관점이요, 상당히 선구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광고인이다 보니까 공감의 언어로 이 메시지들을 표현한 것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스테디셀러로서 꾸준히 사랑받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박웅현 작가의 8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시한 책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단어는 딱 2단어예요. 좋아요와 구독이죠. 2단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